호텔에서 먹고 놀고 마시는 호캉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인데요. 그렇다면 호캉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의 호캉스는 어떨까요? 라스베가스를 대표하는 명품 호텔부터 생긴 지 1년이 안 된 따끈따끈한 호텔과 또 떠남 최애 호텔까지 라스베가스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그럼 또 떠남과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생긴 도시 라스베가스에 처음 호텔이 생긴 건 1906년 지금의 라스베가스의 구도심 프레몬트가에 오픈한 골든게이트 호텔인데요. 이후 1980년대까지 라스베가스엔 다양한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었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카지노 산업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라스베가스는 엔터테인먼트의 기능보다 단순 카지노에 집중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라스베가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인물이 나타나니 그가 바로 카지노의 왕 스티븐 윈이었습니다. 스티븐 윈은 1988년 시저스 팰리스 바로 옆에 무려 6억 3천만 달러, 한화 약 7천억 원을 들여 신기루와 열대숲을 테마로 한 30층짜리 미라즈 호텔을 개관하는데요. 당시 전례가 없던 초대형 럭셔리 호텔이었던 미라즈 호텔은 호텔 전체를 금과 청동으로 치장했으며 돌고래가 있는 초대형 아쿠아리움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대표 공짜쇼, 화산 폭발쇼 역시 미라즈 호텔의 상징이 되었죠. 스티븐 윈은 이후에도 해적쇼로 유명한 트레저 아일랜드와 라스베가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벨라지오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도박과 유흥의 도시였던 라스베가스를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가족 중심 여행지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히트친 호텔을 모두 매각하여 2005년 그의 이름을 딴 럭셔리 호텔을 짓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윈 라스베가스 호텔입니다. 특유의 곡선 모양과 번쩍거리는 청동빛 색상이 눈에 띄는 윈 호텔은 닮은 듯 다른 두 개의 호텔로 구성되는데요. 두 호텔은 3년의 간격을 두고 세워졌는데 앙코르가 객실 크기가 더 넓고 그만큼 객실 수는 더 적습니다. 대신 전망은 윈의 일부가 가려져 있죠. 제가 묵은 곳은 오리지널 윈 호텔인데요. 체크인부터 해보실까요? 웅장한 호텔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것은 천장의 꽃무늬입니다. 그냥 꽃도 아니고 약간 동양적 분위기가 나는 곳이죠. 이러한 모습은 호텔 입구로 들어서면 더욱 짙어지는데요. 확실히 우리의 정서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중국이나 베트남 느낌이 훨씬 많이 나는 동양적 디자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지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입구의 안쪽에도 호텔의 정체성이 연속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미국 땅에서 기대하지 못한 묘한 이국적인 모습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 여행객들도 여행 중에는 익숙한 미국 스타일 대신 이국적인 광경을 보고 싶겠죠. 호텔 규모만큼이나 굉장히 큰 체크인 카운터도 인상적입니다. 동양적인 꽃무늬 위에 서양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이 섞인 모습이죠. 체크인 카운터 밖 테라스에서는 윈호텔의 자랑이기도 한 인공연못과 폭포를 볼 수 있는데요. 호텔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상당하죠. 보기만 해도 시원하니 좋은데 밤에는 참신한 미디어 공연까지 열려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꼭 투숙객이 아니어도 시간대 맞춰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우리에겐 너무 생소하지만 라스베가스 호텔답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텔 1층엔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지노가 있고요. 라스베가스 3대 쇼 중 하나였던 르레브가 열리던 극장도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의 영향인지 지금은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묵었던 객실은 윈의 일반 객실 중 라스베가스 중심가가 보이는 파노라믹 뷰 객실입니다. 객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의 우아한 모습입니다. 물론 연식이 있다 보니 다소 낡은 느낌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미국 감성이 엿보이는 객실이죠. 전체적으로 밝은 베이지색으로 바닥과 가구, 벽면이 통일되어 있고요. 호텔 일관성 있게 밀고 있는 꽃무늬가 객실에서는 그림으로 걸려 있습니다. 실크 느낌의 금빛 밑단이 돋보이는 침대는 클래식한 멋이 있긴 하지만 제 눈엔 다소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큼지막한 소파와 업무용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나름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책상 위에 아마존 AI 스피커가 있는데 심심하시면 알렉사와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Alexa, play some music. Here's iHeartRadio. 조금 애매한 위치에 달려있긴 하지만 TV는 우리의 삼성 제품이 걸려있고요. 그 밑으로 아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건드릴 것 같은 미니바 메뉴가 있는데 제품을 들고만 있어도 센서가 작동해 과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노라마 뷰를 가진 객실이긴 하지만 사실 뷰 자체가 어마어마하진 않은데요. 애당초 윈호텔이 스트립 중심가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데다가 베네치안 호텔의 자매품인 팔라조 호텔이 앞을 막고 있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파 외에 창가 옆에 따로 테이블과 의자가 있을 만큼 객실이 넓은데요. 스위트가 아닌 기본 객실임에도 말이죠. 그만큼 욕실도 엄청 큽니다. 세면대와 욕조, 샤워부스가 모두 여유있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작긴 해도 세면대 옆에는 나름 작은 TV도 설치되어 있고요. 어메니티와 욕실용품은 윈 리조트 자체에서 만드는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호텔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라스베가스 자체가 트렌디한 감성보다는 복고 감성이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라스베가스 감성이 넘치는 호텔이 윈호텔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라스베가스의 트렌디하고 요즘 느낌 물씬 풍기는 호텔은 없을까요? 생긴 지 채 1년이 안 된 라스베가스의 메머드급 신상 리조트, 리조트 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조트 월드는 말레이시아의 유명 카지노 기업 겐팅그룹에서 운영하는 전 세계적 카지노 앤 리조트 브랜드인데요. 2021년 6월 드디어 카지노의 본고장 라스베가스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곡선 모양의 두 건물이 연결된 듯한 모양의 리조트 월드는 앞서 소개한 윈 앙코르 호텔의 북서쪽 길 건너편에 있는데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두 호텔이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죠. 곡선으로 휜 모양의 건물의 색감까지 누가 봐도 유사한 외관 때문에 실제 윈호텔에서 리조트 월드에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월드는 그냥 밋밋한 벽면이 아닌 건물 전체를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LED 스크린이 덮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번쩍번쩍이는 모습이 마치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죠. 뿐만 아니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지하 터널 이동수단 베가스 루프의 정류장인 리조트 월드 내에 위치해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호텔까지 단 몇 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월드 내에는 무려 3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힐튼 계열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인 크록포드와 콘레드, 그리고 한 단계 밑 럭셔리 브랜드인 힐튼까지 입점해 있는데요. 힐튼 티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리조트 월드 덕분에 선택지가 엄청 다양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럭셔리하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콘레드에 투숙을 하게 되었는데요. 호텔의 첫인상인 로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한 살구색 벽면에 중간중간 골드톤이 너무 잘 어울렸고 체크인 카운터 뒤쪽에 코끼리 그림도 너무 예쁘죠. 컨시어지 위 샹들리에도 뻔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묵은 객실은 호텔의 기본 객실인 프리미어 객실 중 라스베가스 중심가가 보이는 스트릿뷰 20층 객실이었는데요. 객실 역시 로비에서의 느낌이 이어지는 연한 베이지 톤의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중간중간 포인트로 빨간색이 쓰였는데 겐팅그룹 자체가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중국인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런 의도가 고급스럽게 잘 녹아들어서 튀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윈호텔 객실과 비교하면 10제곱미터 정도 작은 크기였지만 역시나 우리나라 호텔 기본 객실에 비하면 큰 편이어서 공간은 굉장히 여유 있었고요. 최근에 오픈한 호텔인 만큼 현대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였고 다른 라스베가스 호텔들과 달리 우리나라 호텔들과도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전망은 스트릿 방향이긴 했지만 앞쪽이 허허벌판이어서 전혀 아름다운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전망은 스트립 중심과 가까이 가야 베가스다운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건물 전면에 LED 조명이 밤새 번쩍번쩍거려서 암막 커튼을 치지 않고서는 잠이 들기 어려웠습니다. 객실 입구에 조금은 투박한 문을 열면 욕실이 나옵니다. 하얀 대리석과 검은 세면대가 대조적인 모습이고요. 거울 주위에 LED 조명도 눈에 띄죠. 아쉽게도 욕조는 없고 샤워부스와 화장실만 나눠져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다회용 용기에 들어있어 아쉬웠지만 제품 자체는 너무 좋아하는 바이레도 모하비 고스트여서 불만은 없었네요. 객실도 객실이지만 리조트 월드는 제가 본 라스베가스 호텔의 아케이드 중 가장 큰 아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밑에다가 코엑스를 갖다 놓은 느낌이었고요. 당연히 라스베가스답게 화려한 카지노는 물론이고 다양한 레스토랑과 쇼핑몰, 쟁쟁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공연장과 컨벤션, 고상한 미술품과 핫한 클럽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호텔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특유의 느낌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형 쇼핑몰 온 느낌이고요. 게다가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이 지은 호텔인 만큼 언뜻 중국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우리가 기대하는 라스베가스의 모습은 아니죠. 또한 룸서비스가 없습니다. 대신 객실 스마트 TV를 통해 리조트 안에 있거나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배달비를 내고 배달을 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 호텔에서 인룸 다이닝은 아예 하지 않고 배달비 받고 배달만 연결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만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 있는 식사는 객실 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평을 하자면 약간은 촌스러운 라스베가스의 다른 호텔과 비교해서 현대적인 감성의 요즘 호텔인 점이 참 좋았고요. 콜레드 간판이 단 신축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착해서
라스베가스 여행 중 1, 2박 정도는 콜레드에서 또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둘러볼 호텔은 또떠남 라스베가스 최애 호텔,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호텔이었던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왜 최애냐고 물어보신다면 긴 설명 않고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어쩔 수 없는 뷰 덕후, 전망 덕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라스베가스다운 완벽한 전망을 가진 이곳을 최고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중심 중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립을 둘러보기에도 좋고 환상적인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 너머로 보는 전망과 아무런 장애물 없이 직접 보는 전망은 큰 차이가 있죠.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객실이 많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의 상징과도 같은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쇼를 객실에서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은 이름에 걸맞게 패션 잡지 코스모폴리탄 컨셉의 디자인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객실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으로 다가올 만큼 지배적인 분위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고 현대적인 호텔 객실 느낌입니다. 2010년에 오픈해 10년이 넘은 호텔이지만 새 호텔 같은 느낌도 들더군요. 테라스 스튜디오 객실이어서 스위트처럼 거실과 침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진 않지만 낮은 파티션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넓어 보이면서도 기능적으로 공간이 구분돼서 좋았고요. 어두운 카펫 때문인지 객실이 조금 어두운 느낌은 있네요.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스위트에서나 볼 수 있는 객실 크기여서 욕실도 엄청 넉넉하고요. 욕조도 있고 어메니티는 5위치 제품이 제공됩니다. 현대적인 객실만큼이나 호텔 로비도 굉장히 세련됐는데요. 해리포터 느낌이 나기도 하죠. 기둥의 스크린은 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인 마르키 나이트클럽이나 다양한 식당과 카지노가 있고 코앞에 베가스 유명 랜드마크와 맛집들이 있어 굳이 호텔이 아니어도 근처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모폴리탄은 메리어트 계열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호텔이기 때문에 메리어트 티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뭐 별거 없더군요. 플래티넘 이상만 입장 가능하다는 라운지는 진짜 차밖에 없습니다. 성수기여서 그런지 룸 업그레이드도 받지 못했고 티어 베네핏은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전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객실을 받을지가 중요할 텐데요. 코스모폴리탄은 첼시와 블러바드 두 개의 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러바드 타워는 스트립 중심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전망을 가까이 보실 수 있고요. 첼시 타워는 좀 더 안쪽에 있어 엄한 주차장이 보이는 대신 벨라지오 분수쇼는 완전 측면이 아닌 약간 사이드에서 보기 때문에 더 예쁘게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라스베가스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 중 하나가 코스모폴리탄에서 본 분수쇼였기 때문에 전 라스베가스에 다시 간다면 무조건 코스모폴리탄은 1순위로 묵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저와 같이 라스베가스에서 호캉스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라스베가스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